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요네카라의 요리치가 탄지로의 동생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잔이 카모노 가문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죽이고 여동생 레이코를 원인으로 만들고 요리치와 탄지로가 기후를 만나 귀살대 검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 힘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떼가는 매끄러운 시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우로코다키 사건지는 본격적으로 탄지로와 요리치를 검사로 키우기 위해 체력 측정을 했는데, 탄지로와 요리치는 평소에 산속에서 어린 나이부터 나무를 하며 지냈다는 걸 듣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래들보다 체력이 좋은 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어째선지 체력 측정이 끝난 후 기진맥진한 탄지로와는 다르게 요리치는 전혀 숨찬 기색이 보이지 않았고, 사건지는 좀 쎄한 느낌이 났지만 뭐 이 정도면 열심히 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결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리치는 일부러 탄지로를 배려해서 자신만 특출하게 앞서 나가지 않았고 함께 템포를 맞추며 검사가 되려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와 요리치는 사콘지의 수업을 따라가며 성장했고, 사콘지는 드디어 어느 정도 전집중 호흡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었으니 그 호흡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콘지는 물의 호흡을 보여주며 커다란 돌덩어리를 베어버리는 걸 보여줬는데, 사콘지는 시범 이후 전집중 호흡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탄지로는 그 설명에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에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며 좌절했고, 사콘지는 원래 바로 호흡을 구사할 수 있는 이는 없다며 제대로 호흡을 구사하려면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적어도 1년의 시간은 걸린다고 했죠. 사콘지는 자신의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해서 빨리 터득을 하겠다며 열의를 보이고 있는 탄지로를 보며 저 녀석은 분명 좋은 검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그저 묵묵히 어떤 고민에 빠진 것 같은 요리치를 보고선 이 녀석은 벌써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보통 저런 반응도 많지 라며 살짝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콘지가 알려준 호흡법이라는 게 자신이 그냥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았고, 자신은 더 이상 뭘 배워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탄지로가 어느 정도 물의 호흡을 쓸 수 있게 되자 사콘지는 커다란 바위를 2개 보여주며 이 바위를 벨 수 있게 된다면 선별 시험에 보내주겠다고 했고, 탄지로는 물의 호흡을 시연해 그 바위를 겨우 베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사콘지가 알려준 물의 호흡이 아닌 다른 동작을 펼치며 바위를 베었고, 사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간결하고 아름다운 동작은 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지만, 전수주이자 평생을 물의 호흡을 연마해온 사콘지는 요리치의 검수를 극찬하기가 자존심이 상했죠. 그렇게 탄지로 형제는 선별시험에 가게 되었고, 탄지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다치지 않는 것이라며 반드시 형이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오니와 싸운다는 게 엄청나게 긴장이 되었지만 이제 자신이 동생 요리치와 네이코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기에 공포를 이겨내고 오니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죠. 요리치는 그런 탄지로를 그저 지켜보기만 했는데, 탄지로의 움직임과 오니의 움직임을 내비친 세계로 보면 누가 이길지 예측이 가능했기에 탄지로가 이길 상황이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 탄지로는 그 선별시험장에 있던 가장 위험한 오니인 손오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오니는 탄지로가 가지고 있는 여우 가면을 보고선 앞서 죽여온 사콘지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탄지로는 그 도발에 넘어가 공격을 했다가 손오니의 공격에 이마에 피가 나게 되었고, 손오니는 이번에도 한 마리 지옥으로 보낸다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오니의 주먹과 함께 몸의 모든 부분들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고, 요리치가 손오니 뒤쪽으로 사뿐히 작실했죠. 탄지로는 쓰러져 있다가 그 광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요리치가 도와준 것을 알고 감사하다고 했고, 요리치는 형이 날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형을 지키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 형제는 선별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1년도를 얻은 뒤 오니 사냥을 하면서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죠.
그런 중 그 둘은 번화가의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는데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던 중 탄지로는 가족들이 죽던 그날 주변에 엄청나게 뿌려져 있던 그 냄새가 근처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선천적으로 후각이 아주 뛰어났는데 후각만큼은 요리치보다도 더 뛰어났기에 요리치는 탄지로를 믿고 그쪽으로 방급히 갔죠. 그렇게 또다시 마주치게 된 요리치와 무자는 저번과 모습을 바꾸고 인간인 척하고 있었지만 내비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요리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치는 탄지로에게 네이코를 부탁한다고 내가 저 녀석을 죽여야 한다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 혼자서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나도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싸움에 끼지 말라고 형은 저 녀석의 공격을 막을 수 없으며 괜히 인질로 잡히게 된다면 저번처럼 놓칠 수도 있다고 했죠. 탄지로는 항상 자신에게 다정하고 어떤 말이든 들어줬던 요리치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것에 살짝 움츠러들었고 요리치는 그 순간 곧바로 무자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무자는 저 자식 나를 바로 알아보잖아 라고 하며 깜짝 놀랐고 여기서 자신이 정체를 드러내면 푸른 피아나를 찾기 위해 어렵게 얻은 제약회사에 따른 물 건너가게 된다는 거 알았기에 고민이 됐죠. 하지만 요리치에게 저번에 발렸던 그 기억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고 죽고 싶지 않으면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자는 오니로변에 달려오는 요리치를 공격했고 요리치는 그 촉수들을 베어버린 뒤 힘껏 무자의 발로 차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날려버렸죠. 요리치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라며 무자를 향해 걸어왔고 무자는 요리치가 들고 있는 것은 일륜도라는 거 알았습니다. 무자는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기에 차라리 다행이라며 저 인간들을 인질로 잡아버리면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대로 촉수들을 사방군대로 뻗었죠. 그런데 그 순간 요리치는 해협을 시연해 무자의 촉수를 전부 다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요리치의 칼에 베인 촉수들은 엄청난 화상을 입어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자는 이건 도대체 뭐지? 라며 요리치가 들고 있는 칼을 자세히 봤는데 일반 일륜도와는 다르게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 기운은 엄청난 위압감을 줬죠. 요리치는 예전과는 다르게 난 나만의 검수를 만들게 되었거든. 네 녀석의 촉수는 어디로 가든지 다 베어버릴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그런 허풍 따윈 통하지 않는다며 더 많은 촉수를 뻗어 공격했고 요리치는 그대로 그 촉수를 베어버리며 무자의 몸과 목을 그대로 분리시켜버렸죠. 무자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탄지로와 네이코는 그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먹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인간이 보일 수 없는 수준의 움직임. 탄지로는 지금껏 요리치가 저 정도의 실력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에 그동안 자신이 듬직한 형인 척 했던 게 너무나 민망해졌죠. 무자는 제대로 붙지 않는 목을 다시 재생해보려고 발악을 했고 요리치는 확실히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너는 목을 일륜도로 베어도 재생을 하는구나. 그래도 태양에 비추게 되면 죽겠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베어버린 후 아침까지 기다려야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이번엔 진짜로 죽겠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 개의 두뇌 풀가동을 해 살아나갈 궁리를 했다가 저 멀리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네이코를 발견하게 되었죠. 무자는 그 순간 살아나갈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오히려 배짱을 보이며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까? 나를 죽이는 순간 네 동생은 내 저주로 인해 죄가 되어 소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거짓말 치지마 라고 정색을 했지만 무자는 그렇다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면 되지 않겠냐고 비열한 웃음을 지었고 원래 오니가 되는 인간들은 모두 한번 죽은 뒤 오니가 되는 거라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 내 힘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그냥 시체나 다름없게 곧바로 죽게 된다고 했죠. 요리치는 무자의 그 말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모두 오니들은 무자의 이름을 말하게 되면 죽는다는 걸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기에 이대로 무자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에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자의 저주를 벗어나기만 한다면 무자이 죽어도 오니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동생은 무자의 저주를 이미 벗어났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그쪽을 보니 여자 오니가 서 있었고 무자는 다마요 전현이 왜 여기서 나와? 라고 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자는 요리치와 타마요 쪽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만스런을 시전했는데 타마요는 무자이 도망가요 라고 말했고 요리치는 곧바로 해협을 시전해 도망치는 무자를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무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든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요리치는 그 어떤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무잔의 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잔은 최후의 수단으로 수천 개의 육편으로 쪼개지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 방법을 쓰면 자신이 지금껏 비축해둔 에너지와 신체 능력을 대부분을 잃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그렇게 무잔의 육편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요리치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무잔의 육편을 처리했지만 살아남은 몇 개의 육편은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타마요는 무잔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 아쉽다며 도대체 무잔을 이렇게까지 압도할 수 있는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했죠. 요리치는 온인 타마요를 경계했지만 타마요는 나는 무잔을 증오하며 무잔을 죽이기 위해 수백 년간 연구해온 온이라며 자신이 온이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와 탄지로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기 위해 타마의 아지트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원작에서 탄지로가 무잔을 생각보다 빨리 마주치게 되는 아사쿠사 거리 장면에 요리치가 있었다면 그대로 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에서 만들어봤어요. 하지만 또 역시나 레이코를 인간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무장이 또다시 반스런에 성공하며 또 다른 전개를 부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